좀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뭐 사실 인플레이션 최근에 다시 약간 반등하는 모양새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뭐 다시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저희는 뭐 과거의 1970년대, 80년대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10년에서 2020년처럼 뭐 인플레이션 굉장히 낮은 2% 미만의 시대는 또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숫자가 거의 3%대 후반이잖아요. 이 숫자가 아마 2%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1년, 길게는 2년까지도 나올 거고요. 그 이후에도 그 정도 숫자, 그러니까 2.5% 정도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지 않을까. 물론 걱정하는 건 또 다시 올라가서 뭐 4%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나 뭐 고용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의 하락 구간 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구간에서는 미국의 증시, 특히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하락하는 구간에선 증시가 상승했다. 그 과거 데이터도 제가 봤었는데 네. 인플레이션이 좀 그렇게 완화하는 추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 그 이유는 좀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나왔던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요소는 정치적인 이슈와 뭐 그 탈중국화 뭐 또는 뭐 온쇼어링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어요. 근데 그게 결국 공급망 차질에서 나왔던 변화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안정화를 찾는 거죠. 왜냐하면 공급망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는 또 그 개별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현상이 장기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거고 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지금 임금 상승률은 뭐 거의 6% 정도 증가하던 숫자가 이제는 3% 미만으로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 5%, 6% 간다라는 건 너무 과장됐고요. 아마도 그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면 인플레이션이 3% 미만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연결되는 질문인데 어쨌든 최근에는 뭐 다시 금리가 조금 오늘 어제 좀 낮아지긴 했지만 금리가 사실 또 최근에 좀 가장 큰 이슈니까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에서는 뭐 금리 뭐 7%, 뭐 10년물 7% 간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내년도 약간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저희는 장기적으로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이 중요한데요. 이게 거의 뭐 4.8%, 4.9%까지도 올라갔었죠. 근데 지금 하락해서 4.5%입니다. 장기적인 추세는 저희는 이 숫자가 한 3.5%로 수렴을 할 거다. 길게 보면은 뭐 3에서 4%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높은 금리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7% 이런 숫자의 절반 정도 수준 정도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GDP 성장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훨씬 더 큰 것을 차지한다.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에 따른 GDP 성장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던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2% 이상까지 올라갔어요. 이건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겁니다. 아마 생산성 향상을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는 1% 시대. 그래서 여기서 1% 플러스 인플레이션. 그러면 3.5% 정도.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안정적인 금리, 안정적이라보다도 어느 정도 조금 높지만 그래도 앞으로 3.0에서 4% 시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사이클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. 그 첫 번째는 먼저 전반적으로 그럼 내년도 미국 주식 혹은 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밴드 같은 식으로 해서 혹시 조금 뭐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신지. 글쎄요. 지수의 밴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. 네, 저희는 지금 만약에 이런 추세가 맞다면 결국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. 근데 그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스닥 100입니다.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가 연간 상승률이 20%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. 그래서
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2년 연속으로 그런 20% 이상의 복리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뭐 그 안에서 밴드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. 어쨌든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2022년 고점 또는 2021년 고점을 돌파를 할 거다.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투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안에서도 나스닥 100기업의 투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지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달러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는 이제는 초강세로 가기는 무리가 있다. 그래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구간과 안정되는 구간이면 달러도 떨어졌다가 안정되는 구간, 그러니까 약 한 100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다라고 계산하시면 신흥국 중에서도 똑같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. 뭐 그런 국가가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요. 또 대만, 뭐 베트남, 뭐 이런 제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투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.